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비가 꽤 구질구질하게 옵니다. 그냥 이빠이 오고 말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구질구질하게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또 구질구질해지는 것 같아요. 에? 에. 그래서 오늘 유튜브를 열은 이유는 감기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감기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왜 암은 그렇게 무서워하느냐는 거예요. 암은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암이 그렇게 무서운 질환이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전편, 후편으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기가 걸리면 뭐 일주일이면 낫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암이 걸리면 2년 내지 5년이면 죽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죠? 일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신은 이제 이 사람은 암 환자예요. 당신은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삽니다라고 의사가 최종 진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공교롭게도 무슨 인플루엔자에 걸려서 39도씨 고열로 일주일 동안 이빨이 알아서 그냥 이렇게 그냥 알아서 그냥 누워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 고열에 시달리고 나서 병원에 갔어요. 또 그래도 죽을 것 같으니까 가서 암이 어떻게 또 커졌는가 하고 검사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의외로 깜짝 놀라는 일이 발생했어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람이 간장암, 전립선암, 뭐 뼈다귀, 림프절까지 암이 전이가 확산이 돼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암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 이 결과로 봤을 때 암은 열에 약하구나 하는 게 증명된 거죠. 일주일 동안 39도씨의 고열로 시달리고 보니까 암이 싹 소멸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1960년대부터 벌써 암은 자연히 낫는다, 암은 열이 나면 낫는다는 의학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규슈 대학의 이케미 유지로 교수라는 사람은 암은 빈번하게 자연 치유되고 있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균에 의한 피부염인 단독이나 또 털구멍에 생기는 농종 이런 것 면종이 몸에 생기면 암이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균에 감염이 되면 우리 몸은 고열과 부종이 생깁니다. 이 고열 이렇게 열이 높아지면 우리 몸은 면역력이 향상이 돼서 암세포를 사멸하는 이러한 효과를 얻었던 것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도 면역력을 높여서 암을 치료하자라고 해서 온열요법이 다시 붐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파나 전자파로 통해서 이 국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부 표면에 있는 암들은 열이 전달이 돼서 치료가 가능하지만 내장, 저 안에 들어있는 몸 안에 들어있는 이러한 암들은 치료 효과가 좀 낮아진다 하는 것이 하나의 단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 인플루엔자에 걸려서 39도씨의 고열을 일주일 동안 앓고 나니 암세포가 깨끗하게 소멸됐다 하는 것으로 봐 암은 열에 약하구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의 체온이 높으면 암이 생기지도 않고 생겼다 하더라도 소멸되는구나 라고 하는 얘기를 뒤집어 보면 몸이 차가우면 암세포가 생기는구나 하는 얘기를 볼 수 있죠. 그러면 몸이 차갑다는 것은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혈액순환이 안 되게 하는 원인이 뭐냐? 하나가 정신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우리 몸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커지고 부교감신경은 기분이 좋았을 때 커지는 신경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으면서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고 몸이 차가워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체온이 낮아진 이런 것을 떠나서 성질이 더러운 것을 고치면 되는 거죠. 성질을 좀 부드럽게 가지라 이겁니다. 성질을 좀 부드럽게 가지면 교감신경이 우위에 오르면서 암이 발생하지도 않고, 암이 나도 모르게 생겼다 할지라도 암이 소멸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암은 항상 무엇인가 스트레스에 가득 쌓여 있는 사람이 잘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체온이 낮아지면 암이 생긴다 하니 체온을 올려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열요법을 일본에서 또 시행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올려서 암세포를 사멸하자. 그래서 발열요법을 하려도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것은 림프구의 이런 수치가 10% 이상, 평상시 건강한 사람은 30% 이상입니다. 그래서 10% 이상의 림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체온도 35도씨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냉장고에 들어있던 이러한 그 맥주컵에다 뜨거운 물을 부어버리면 쨍그랑하듯이 몸이 35도씨 이하로 차가운 상태에서 뜨거운 온열요법을 시행하면 잘못되면 컵이 깨지는 것 같이 부작용적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하는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과를 그렇게 보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또 아주 만연돼 있어요. 조기 발견, 암은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 치료해야 된다. 그것으로 인해서 암 환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암은 면역력 여하에 따라서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뭐 조기 발견해서 뭐 조기 치료하자 해가지고 그냥 뭐 치료하고 나서 뭐 고개를 깨웃하고 이래가지고 뭐 2-3주 조직 검사하고 2-3주에 한번 후에 결과 받으러 오세요 라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 2-3주 사이에 우리 몸은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예요. 야, 혹시 내가 암이 생긴 건 아닐까? 저 조직 검사는 그 얘기만 들어도 마음이 두근두근하잖아. 혹시 암일까 하고. 그래서 암이 생기는 겁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과립과 우위에 있고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고 몸이 차가워지고 암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암은 면역력 여하에 따라서 생성됐다 소멸됐다 하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이면 생성됐다 하더라도 그 암세포는 자동 소멸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면역력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시 암세포는 또 생성된다 하는 얘기를 또 다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뭐 건강 검진할 경우에 뭐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내가 혹시 암일지 모른다는 그 공포감, 이것이 바로 교감신경 우위에 오르게 하고 림프구를 떨어뜨리고 과립구를 올리게 해서 결국 암을 만들고 암세포를 새로 생장시키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의사들도 한마디 한마디를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툭툭 네 번째 아무 의미 없이 이거 뭐 한번 해봅시다. 정밀검사 봅시다. 그런 얘기는 모른다는 거죠. 자세히 이 식별할 능력도 없고 그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에? 예를 들어서 여자들의 그 유선증, 유방에 있는 그 유선증 같은 경우는 뭐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경계치입니다. 그냥 잘 관리하면 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계치 있는 걸 갖다가 의사들이 뭐라니? 그건 전암 단계, 암이 생길 수 있는 전암 단계라. 또 자궁경부암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암으로 생성될 수 있는 전암 단계에 있으니 뭐 정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내가 암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 그 공포감 때문에 암이 또 생겨요. 교감신경이 우위에 오르면서 나는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고 그 결과 암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괜찮은 이러한 멋있는 의사들, 괜찮은 진짜 백의 의사들은 뭐라냐면
이런 전암 단계 유선증이 발견되면 아유 너무 무리하지 말고 몸을 따뜻하게 즐겁게 생활하세요. 그러면 별 문제 없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는 의사들은 몸속에 림프구를 증가시켜서 생성됐던 암 인자도 소멸시키는 효과. 이게 바로 진정한 의사 아닌가요? 이런 진정한 의사가 있어야 우리나라의 암 환자가 줄어듭니다. 보면 뭐 이 전암 단계라서 자궁경부암도 마찬가지. 저한테 오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 전암 단계라고 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요? 라고 물어.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별것도 아닌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갖다가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합시다. 그럼 6개월 동안 내가 암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유방암일지 모른다고. 그냥 근심 걱정이 6개월 동안 하는 거야. 6개월 가서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또 6개월에 다시 봅시다. 그러면 어느샌가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런 조건이 형성이 되면 어김없이 유방암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정기적으로 검사합시다라고 어떤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냥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세요. 별거 아닙니다. 뭐 유방암이 아니면 아닌 거지 뭐가 전 단계야. 정확히 식별 못한 거지. 뭐 이거 뭐 정밀 검사 해야 되겠다. 모르니까 하는 거지. 알면 아닙니다 하고 딱 끝나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가능하면 따뜻한 의사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공포감으로 인해서 암이 발생하고 또 암을 일으키게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 6개월에 한 번씩 뭐 정기검사 해봅시다. 또 정밀검사 해봅시다. 조직검사 해봅시다. 이거 다 암을 불러일으키는 과립구의 우위를 조장하는 그런 잘못된 처방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우리 아무것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내가 암일지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 불안, 초조 때문에 과립구가 우위에 생기면서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고 그 결과 몸이 차가워지고 암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도 저하고 같이 이렇게 이런 걸 공부하시는 분이 위내시경 검사를 했어요. 위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뭐 이렇게 조직 검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조직 검사에서 한 2주 동안 아주 죽은 겁니다. 그냥 불안에 떨은 거죠 말 그대로. 그런데 엊그저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보니까 뭐 위장 내벽이 우둘두툴하다라고 한 거 이외에는 뭐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라고 하더라고. 위장 내벽이 우둘두둘한 것은 장상피 화생이라고 해서 그것은 커피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그런 특이한 이런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도 옛날에 커피를 뭐 9잔 10잔씩 드셨대요. 그래서 그걸 줄이고 나서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나니까 지금 이제 그런 검사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도 의학 지식이 꽤 많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뭐 조직 검사하고 나서 2주 동안 굉장히 불안했던 거예요. 근데 엊그저께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바로 전화 오십니다. 선생님 그게 아니고 이런 겁니다. 그래 축하한다고. 그렇듯이 모든 병은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아시겠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되면 스트레스가 많으면 이게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고 몸이 차가워지면서 결국은 암 발생할 수 있는 호조건이 된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우위에 서지 않도록 마음을 느긋하게 그러려니 하고 여유 있게 따뜻한 마음을 갖는다면 설사 생겼던 암세포도 소멸되고 또 암세포가 생성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정리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후편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 힘내십시오.